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 주제는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AI 트렌드, 사내 전문 용어를 학습하는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다양한 언어의 문서와 회의가 매일 오가고 있는데요. 특히 다국어 회의에서 화자 구분과 전문 용어 인식이 어렵거나 PDF나 이미지가 포함된 문서를 번역한 뒤에 서식이 깨져서 다시 편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덱스 컨설팅의 두 가지 AI 솔루션, 다담과 다루다를 중심으로 이 실무 적용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중에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마지막 Q&A 시간에 주요 질문을 선별을 해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방송 후에 설문에 참여를 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주식회사 덱스 컨설팅의 정성철 대표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네, 정성철 대표님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 AI 기반의 기업 업무 혁신, 생성형 AI 솔루션 구축,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업무 자동화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덱스 컨설팅의 정성철입니다. 덱스 컨설팅은 MS의 AI 파운더리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AI 서비스를 국내 또는 이제 국외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 보면 일단 저희 덱스 컨설팅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다니다 보면 항상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저도 이제 해외 글로벌 회사 다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라든지 일본어에 능통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미팅에 참석하게 되면 특히 일본어로 미팅할 때 야, 도대체 한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한쪽은 도대체 못 알아듣고 하다 보면 한 사람들한테 야, 도대체 뭐하고 이야기하냐? 그럼 빨리빨리 하래. 이렇게 되면 그 회의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즉, 수많은 그 비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한 부분 시간을 쓴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외 리서치 자료라든지 논문 자료라든지 리포팅 이런 것들이 PDF로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들 언어에 능통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국어로 번역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서식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번역 툴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어떤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서 저희가 다담과 다루다를 일단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AI 때문에 이 번역이라든지 그리고 통역 시장도 큰 난리가 났죠. 그래서 AI 힘 때문에 과거에 안 됐던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덱스 컨설팅은 마이크로소프트 AI 파운더리 안에 AI 스피치, AI 트랜슬레이터라는 기본 엔진을 근간으로 해서 덱스의 추가적인 로직을 만들어서 완결시키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담이 도대체 어떤 밸류가 있느냐라는 건데 어떤 분들은 야, 다담이 실제 저거 잘 돼? 즉 70개의 국어 인식하면서 동시에 4개 국어도 번역도 해주면서 화자 분리도 하고 또 회사의 전문 용어도 학습을 하고 회의록도 정리해주고 또 보안도 유지가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다담을 처음 만들 때 어떤 목표치를 갖고 만들었냐면 비슷비슷한 걸 만들어봤자 고객한테 혼란만 줄 뿐이다. 그러면 이왕 하는 거 그냥 엄청나게 높은 기대치를 갖고 우리가 한번 스스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그 MS의 기술의 근간에서 만든 솔루션이 다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저희가 다담의 밸류는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영어, 일본어 잘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의미 없이 회의에 참여하는 거, 특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주니어 분들은 글로벌 미팅 끝나고 나면 회의록 정리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이틀 걸립니다. 근데 회의록이 끝나고 나면 맥락이 다 달라요. 듣는 사람들마다 야 이렇게 쓴 거 같지 않은데? 아니면 나는 이렇게 봤는데? 하고 하면 그 회의를 돌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시간에 회의에서 맥락을 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의록이 다국어로 정리돼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이해도를 갖게 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고객 걸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최근에 이시다 총리랑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이겠죠? 회담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팅을 할 때 일본어랑 한국어 세팅을 하고요. 번역도 일본어, 한국어 합니다. 그러면 일본어는 한국어로 번역되고요. 한국어는 일본어로 번역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서로 언어를 몰라도 충분히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시다 총리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위에 이제 화자가 있습니다. 그 화자에다가 이시다 총리라고 이제 써 놓으면 다음부터는 이시다 총리가 말씀하시면 그 목소리 톤을 이해해서 계속 이시다 총리로 나옵니다. 이게 화자 분리가 되겠죠.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먼저 저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이시바 총리님 그리고 일본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G7 정상회의 계기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약 2개월 만에 일본을 찾아 이시바 총리와 다시 만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이재명 방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음이 좋으신 상태입니다. 제가 최초라고 합니다. 자, 지금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회의록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도 정리가 되고 일본말로도 정리가 되고요. 왼쪽은 회의의 원본입니다. 즉 음성 파일도 구간별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잘못된 부분도 그 구간을 갖다가 눌러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록 같은 경우에 당연히 혼자서 가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유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유라는 부분도 내부 담당자의 검색을 해서 추가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이 회의록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회의할 때는 어떤 언어가 이 레인지 안에 들어온지 세팅을 해주시면 이제 그 각각 언어가 원하는 언어로 실시간도 번역되고 또 회의록도 요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영상은 유튜브 영상을 음성 소스로 활용해서 다담이 어떻게 인식하고 회의록화하는지 보여주는 시연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오프라인 회의실처럼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한 대의 마이크로 음성을 수음하는 환경에서도 혹시 이 화자 분리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가능하죠. 방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한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제가 와서 즉각적으로 한번 하는 건데 실제로 수음이 되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됐네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는 이제 한국어로 하지만 동시에 4개국어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출력된 언어도 4개국어까지도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안나경 아나운서님이랑 저랑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해놓고요. 일단 영어도 출력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 시작을 누르면 제가 보시면 제 말이 이제 실시간으로 STT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쭉 내용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제가 대화를 끝내고 나면 얘가 이제 번역을 시작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더 크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거를 갖다가 안나경 MC님이랑 할 때 계속 좀 한번 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C님 혹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실시간으로 STT가 되는 걸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끝나고 나서 실제로 한번 회의록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자가 저는 이제 정성철입니다. 제가 이게 이런데 오니까 막 손이 지금 부들부들 떨리네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안나경.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PPT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걸 계속 틀어놓을 거니까 끝에 한번 품질을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실제 수험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많은 전문 용어가 나와요. 근데 일반적인 STT는 이 전문 용어를 잘 인식을 못 합니다. 근데 다담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즉, 페르소나라는 게 있습니다. 즉, 페르소나는 건 뭐냐면 너는 IT 담당자야. 너는 마케팅 담당자야. 라고 선언을 해주고 그 회사의 사업보고서라든지 회사의 상품 설명서를 갖다가 업로드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그 부품 이름, 성분 이름을 잘못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자동으로 얘가 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2차적으로 교정해 주는 건 뭐냐면 바이브 딕셔너리입니다. 물론 이 용어집에 없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또 잘못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실시간으로 이 바이브 딕셔너리가 둘 다 이제 고쳐주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담이라는 솔루션은 어쩔 때 쓰시면 좋으냐? 당연히 글로벌 회사에서 업무 영역별 전문 용어가 왔다 갔다 하는 회의에서 굉장히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당연히 뭐 다담은 어디 쓰느냐? 저희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쓰는 케이스를 좀 이렇게 설명드린 건데요. 저희 고객사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시다 보니까 제조를 갖다가 베트남 같은 데서 많이 하세요. 근데 베트남에도 현체인이 있습니다.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영역을 현체인을 낀 상태에서 미팅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현체인이 번역은 해주지만 맥락을 다 전달해 주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할 때 두 번째는 저희 고객사 중에서 글로벌 회사 한 군데 있습니다. 그이는 파트너랑 미팅할 때 무조건 이걸 켜놓는 게 회사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미팅이 끝나고 나면 특히 돈 이야기라든지 거래 관련된 내용은 서로 이해관계가 틀리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양해를 구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협업할 때 이게 이제 가장 큰 밸류가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다루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루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 번역 시스템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 번역은 이제 굉장히 좀 범용화된 서비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구글 웹사이트 가거나 뭐 네이버, 팝하고 이런데 텍스트를 넣으시면 번역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기업에서 쓰다 보면 웬만큼 잘 돼서는 안 되고 무지하게 잘 돼야 되거든요. 무지하게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무지하게 잘 되는 거랑 웬만큼 잘 되는 거랑 어떤 차별성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언어가 좀 다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저희는 100개 국어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번역은 잘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서식 유지가 잘 됩니다. 우리 PDF 같은 문서를 보면 특히 이제 아티클 같은 거 보면 뒤에 이미지, 테이블, 그래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번역이 안 된다고 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내부적으로 다시 공유하기, 비인식적으로 공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 하세요. 야, 우리가 기존에 고급 번역가를 통해서 번역한 아티클이 되게 많아. 그럼 여기에는 이미 우리 회사에서 쓰는 용어, 우리 회사에서 쓰는 패턴, 이게 다 반영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돼?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도 됩니다. 즉, 2개 문서를 업로드 하시면 AI가 문서의 번역 패턴을 이해해서 딕셔너리를 또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서의 유형, 즉 이 문서가 IT냐, 법률이냐, IR이냐 이런 문서의 유형을 또 정하시면 그 문서 유형을 갖다가 이해를 해서 또 자동으로 얘가 그걸 이해해 줍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되고요. 그리고 저희 다담과 다우다는 클라우드인데 사스 솔루션은 아닙니다. 즉 고객의 정보가 덱스로 오는 게 아니라 고객 환경 안에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도 충분히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야, 덱스 같은 회사가 되게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글로벌 회사에서 안 됐던 뭐 화자분리라든지 그리고 문서 번역 후에 후 조정, 보통 PDF 한번 번역하고 나면 후 조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후 조정도 된다고 하면 야, 이거 믿지 못하겠는데 진짜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너무 심플합니다. 그냥 체험 계정을 받으셔가지고요. 써보시면 너무 심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작동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베트남 문서고요. 그래서 from은 베트남이고요. to는 한국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용어집이 있으면 용어집을 적용하게 되면 훨씬 더 번역이 매끄럽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용어집이 없다고 하면 용어집 등록도 매우 심플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로 혹시 기존에 번역돼 있던 부분 이런 문서를 갖다가 2개를 이제 업로드 해 놓으면 기존에 이 회사는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 하는 걸 양방향으로 다 인식합니다. 그래서 얘가 미리 공부를 해두는 거죠. 이 회사의 번역 패턴. 자, 이제 용어집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용어집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 유형 선택해서 번역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역은 생각보다 이렇게 길게 걸리지 않습니다. 평균 한 2, 3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왼쪽은 베트남어, 오른쪽은 이제 한국어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쓱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식이 잘 유지가 되겠죠. 특히 이제 PDF가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 이제 솔루션이 대학교에도 많이 공급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바이브 터치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나서 혹시 존칭이 좀 이상한 거 있어? 아니면 문맥이 좀 이상한 거 있어? 이 검사를 돌리면 얘가 스스로 알아서 쭉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고치라고 명령을 하면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맥이 이상한 거, 이거 존칭 이상한 거 다 일괄적으로 고치거나 부분적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당연히 이제 PPT도 한번 저희가 돌려본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기대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영어랑 한국어랑 번역했을 때 길이가 바뀝니다. 그래서 길이가 바뀌는 부분은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시연 영상을 보면 이 다루다는 단순히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을 넘어서 네. 원본 문서의 레이아웃과 서식까지 유지하는 부분이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기업 업무 관점에서 이런 문서 서식 유지 기능은 어떤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존에 문서 번역할 때는 이제 텍스트를 막 카피해서 보통 이제 구글 같은 데다 넣어서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PDF 자체는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서 서식이 이제 깨진다고 하면 PDF는 이제 꼼짝할 수 없는 상태고 PPT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다들 수작업으로 다 고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역하는 행위는 몇 분인데 그 양식을 조정하는 행위는 이제 몇 시간이 걸리니까 가급적이면 서식이 유지가 되는 게 이제 큰 밸류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이게 참 이렇게 막상 고객사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너무 힘든 게 좀 많이 있어요. 갑자기 좀 감정이 좀 울컥하는데요. 처음에는 고객사들이 문서 번역, 통번역 되네?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곧 이제 컴플레인이시죠. 야, 이거 서식이 우리 지금 IR 자료인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번역해서 위에 임원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뒤에 배경이 깨진다. 아니면 이 IR 자료 안에 그래프에서 글자가 이탈한다. 이거 PDF 자료인데 어떻게 위에다가 특히 외국인 임원들한테 곧장 보고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서식을 깨지는 걸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좀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요 앞쪽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글로벌의 그 번역 엔진들은 큰 편차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MS는 기본적으로 오피스군에 좀 더 강하고요. 좀 더 비즈니스군에 강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칼국수 드실 때 밀가루만 있다고 하면 그 밀가루가 아무리 맛있어도 MC님 입맛에는 잘 안 맞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육수도 들어가야 되고 호박도 들어가야 되고 야채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기본적인 엔진 위에 얼마 많은 추가적인 기능을 넣어서 고객한테 서비스의 완결성을 갖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원본입니다. 즉 이미지가 뒤쪽에 있고 그 안에 이제 테이블로 텍스트가 있죠. 근데 이제 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미지와 텍스트 테이블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타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두 개가 아예 그냥 이격이 납니다. 테이블은 테이블대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뭐 PPT면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PDF는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굉장히 이걸 갖다가 내부적으로 공적으로 배포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좀 발생하는 것들이 뭐냐면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번역을 하면 번역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유실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유실과 포맷 유지라는 게 생각보다 약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히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 AI가 아직도 테이블이 들어오면 그 테이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약간 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본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 번역을 누락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테이블이라는 외곽선 때문에 안으로 못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 덱스 다루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것도 이제 번역이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죠. 뭐 당연히 비즈니스 환경 내에서는 특히 경영 환경 내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그래프거든요. 그래프 안에 숫자도 있고 뭐 분석 내용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제 깨진다고 하면 이런 부분 좀 쓰기가 좀 제한적일 거예요. 물론 번역 품질이 뛰어나다고 하면 이 정도는 익스큐즈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고객사들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고객사들은 어떤 고객들은 좀 더 까다롭게 이 검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 부분을 채우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미지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 같은 것들도 원본 그대로 이제 번역돼야 되는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뒤에 이미지 번역하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깨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 전문 용어 같은 것들 이제 업로드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잘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전문 용어를 안 넣더라도 문서의 유형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의료야, 제약이야, IT야 이렇게 미리 세팅해 놓으시면 저희 AI가 그 업종별 딕셔너리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업종별 딕셔너리를 반영해서 해놓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냥 이런 것들이 없다면 특히 의료 쪽이 전문 용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의료 쪽은 굉장히 번역이 오번역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추천은 뭐냐면 일반적인 그냥 인문이라든지 이런 쪽은 굳이 선택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의료 쪽, 뭐 IT 쪽, 법률 쪽은 이 문서 유형을 등록을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전문적인 번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네요. 네. 네, 글로벌 기업에서는요, 네. 이 제품명, 사내 약어, 전문 용어처럼 반드시 정해진 방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거나 아예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표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다루다에서는 이런 기업별 용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기능이 좀 심플합니다. 제가 이거 다음 페이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담당자 이게 권한 부여도 가능합니다. 뭐 마케팅 담당자, 법률 담당자 각각 담당자가 다 다르겠죠. 왜냐하면 인사 쪽의 자료를 갖다가 영업에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용어집도 권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사 담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회사에서 쓰는 용어들 그리고 기존의 인사 정책 같은 것들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얘가 스스로 학습해서 회사 특화된 용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MS 파트너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번역을 돌리면 코파일럿 스튜디오라는 솔루션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부기장 스튜디오 뭐 이렇게 떠요. 이게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하나의 제품명인데 부기장 스튜디오 되면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DNT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Do not translate죠. 그래서 이 용어는 그냥 절대 번역하지 마. 그냥 원본 그대로 써. 그런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업로드 시키면 됩니다. 하나는 각각 회사 내에서도 제조 쪽, 마케팅, 인사, 법무에서 자기가 용어집을 스스로 생산해서 자기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유해서 쓰는 거. 그리고 DN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좀 더 회사에 특화된 이제 번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PDF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솔루션은 번역을 한번 돌리고 나면 끝이거든요. 즉 우리 회사에 용어집을 넣었어. 근데 번역을 했어. 근데 그 PDF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예를 들어서 특히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어떤 문구에는 씁니다 라고 했다가 어떤 문구에는 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문서의 품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는 뒤쪽에 존칭어 자동 검색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문맥. 문맥이 좀 이상한 것들도 자동으로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연어로 그냥 이 특정한 문구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걸로 바꿔줘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 PDF로 된 문서도 다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맥이라든지 자연어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뭐 PPT, 워드에도 후보정이 가능하지만 가장 큰 밸류가 있는 영역은 PDF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MS 솔루션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트랜슬레이터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 위에 저희가 덱스가 다양한 로직을 갖다가 애드온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권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터 아이디로 하고 있고요. 파일 저장은 블랍 스토리지라든지 코스모스 DB, 즉 고객사 테넌트 안에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에서 많은 기업들이 철저한 보안 검사를 통과한 아키텍처니까 이런 문서 번역이라든지 회의록도 마음 편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이 밸류는 뭐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격 정책인데요. 저희가 이게 참 원래는 다담과 다루다가 가격 정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엔터프라이즈급에 들어가다 보니까 고객이랑 이제 협상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은 그래도 이 정도는 최소한 받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가설적으로 써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 고객 대기업들이다 보니까 사용량 그리고 인원수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가 좀 커스텀한 기준인데요. 현재 요 금액은 50명 정도가 쓴다고 했을 때 월 얼마 정도 지불할 수 있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다 같은 경우에는 한 34만 원 정도 월 정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당 월정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고객과 협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 월정액 부분은 이제 고객과 협상 가능한 영역이 될 것 같고요. 다담은 좀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다담에는 이제 실시간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담엔 또 그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실시간성은 필요 없는데 그냥 우리 회의록을 갖다가 텍스트로 전환하고 번역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녹음 파일도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세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50명 기준으로 해서 한 월 150 정도 나온다. 근데 이 또한 월정액 부분은 고객 사용 규모에 따라서 논의 가능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끝나시고 나면 뭐 두 개, 즉 회의록과 문서 번역은 너무 정직한 솔루션이에요. 제가 뭐 영업을 한다고 해서 더 잘 나오거나 못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덱스의 가격 정책을 보시고 뭐 괜찮네 라고 싶으시면 저희가 2주 또는 3주 정도, 뭐 최대한 4주 정도 POC 계정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OK가 되시면 저희랑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데, 그래도 이걸 좀 더 잘 아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다담과 다루다 사용법 30분 정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회의록 켜놓은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제가 좀 사이즈 좀 키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완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회의를 진행한 거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저랑 이야기한 거랑 이제 우리 주로 제가 많이 이야기했네요. 안나경 MC님 이야기하는 거. 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영어로 번역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영어로 또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다국어 회의할 때 상대방이 한국말 모를 때 영어로 켜놓으면
상대방은 한국말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회의록을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근데 아직도 손이 떨리네요. 이게 네, 여기가 일단 강남. 예, 일단 회의록은 뭐 일단 제가 그냥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올쇼 이제 잡혔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원본이 음성으로 남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미팅을 하게 되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음성을 키면 음성이 나오겠죠. 그리고 회의를 갖다가 제가 주제는 뭐 주제별 요약은 그렇고요. 그냥 요약 생성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다담과 다루다인데 둘 다 한번 제가 이것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CRM이랑도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즉 고객 미팅 갔다 왔는데 도대체 고객이 뭐 금액 이야기하고 거래처 바꿀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그 내용을 얘가 스스로 감성을 분석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리스크가 있는 미팅이 아니겠죠. 그리고 키워드도 얘가 이제 잡아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회의록이 쭉 정리가 되고요. 뭐 영어 회의록도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오늘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실시간 내용들도 이제 화자 분리까지 하고 번역도 돼서 잘 진행되는 걸 일단 해서 좀 마음이 좀 안심이 좀 됩니다. 다시 이제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질문 못 남기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채팅창에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이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 중에서 고르느냐고 또 힘들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경쟁 제품이나 솔루션은 무엇이 있고 또 경쟁 대비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조한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분이랑 저희랑 아는 사이는 아닌데 정확한 질문을 해주셔서 좀 민망하네요. 네. 예. 앞 슬라이드. 저희 그 다다음 경쟁사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 회사도 있고요. 글로벌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국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녹음한 다음에 STT 하는 솔루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성이 안 되고요. 실시간 번역이 안 되겠죠. 네.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이제 글로벌 솔루션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실시간은 됩니다. 근데 화자 분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일 마이크, 지금 오늘 이제 MC님이랑 저랑 같은 마이크지 않습니까? 동일 마이크여도 되는데 이제 타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각자일 경우에는 화자 분리가 되는데 마이크가 하나면 화자 분리가 안 되는 그런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실시간성이냐, 다국어 지원되냐 안 되냐, 그리고 화자 분리가 되느냐, 그리고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용어 학습, 바이브 딕셔너리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추가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답변 되셨을까요?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상담 지원 업무에서 언어 장벽을 줄여 고객 응대 품질과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한국말로 했는데 영어로 번역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가 달라도 이제 텍스트로 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TTS를 원하시면 여기에 TTS 엔진을 얹으면 텍스트가 말로 표현됩니다. 네, 그건 이제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나 파워 오토메이트와 연계해 번역부터 검토, 배포까지 자동화하는 에이전틱 워크플로우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뭐 당연히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한테 고장 문서 넣어서 자동 번역해서 뭐 배포하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그냥 굉장히 좀 용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하고 있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곧 시작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직원들의 음성 내용을 곧장 분석을 해서 고객의 니즈를 분류시키고 그 내용을 ERP까지 연동시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코어 엔진이 있다고 하면 코파일럿이라든지 파워 오토메이트는 충분히 연동시킬 수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덱스 컨설팅은 코파일럿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가 소속된 파워 플랫폼의 국내 1위 사업자로 일단 자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DNT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미지에서 사람 뒤에 배경에 회사 로고가 있을 경우 굳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지 않는 게 나아 보이는데 이 디폴트로 어떤 기능을 잡아줄 수 있겠는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DNT는 문서 내에서는 선택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 DNT는 문서 안에서는 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이고요. 만약 문서 내에서 선택된다고 하면 그 안 된 부분은 뒤에서 바이브 터치 갖고 자연어로 손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NT로 말 그대로 초벌을 하시고 혹시 이 부분은 안 고쳐졌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바이브 터치를 통해서 PDF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하나하나 용어를 1대1로 대응시킨 사전 편찬하는 게 어려울 텐데 좀 더 쉬운 관리를 위한 노하우가 무엇이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으시고요. 저희가 담당자가 단어와 단어를 이렇게 일일이 1대1로 매핑하는 게 아니고요. 그 번역된 문서 그리고 번역 전 문서를 두 개를 그냥 업로드만 시키시면 저희 다루다가 자동으로 용어집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자가 하나씩 추가시키면 하세월이겠죠. 담당자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서 번역 잘 돼 있는데 라고 하시면 그 두 개를 업로드 시키시면 문서쌍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딕셔너리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바이브 딕셔너리가 사내 비즈니스 문서를 기반으로 전문 용어를 학습한다고 했는데 네. 학습 대상 문서의 접근 권한, 기밀 등급, 부서별 열람 권한은 어떻게 통제되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네. 원가 자료, 계약서, 기술 문서처럼 민감한 정보가 네. 딕셔너리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 아키텍처가 궁금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딕셔너리 자체도 저희 엔트라 아이디, 즉 M365 권한 체계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담당자가 딕셔너리를 만들 때도 이걸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을 조직도랑 연동해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드민에서 이 딕셔너리별로 누가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너무너무 악의를 가지고 하면 초기에는 어쨌든 허용은 되겠지만 나중엔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한 체계는 엔트라 아이디랑 연동되어 있고 본인이 권한이 없는 딕셔너리라든지 번역물, 회의록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다담 솔루션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트랜슬레이션 앤 파운더리 도구를 기반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MS 애저 기반으로 구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에 솔루션에 대한 구매 방식의 설명이 없는 것 같아 궁금합니다. 고객사에 구축하는 구축형 제품인지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려면 사스형과 같은 구독형 모델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로 고객사들이 아직은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고객사 테넌트 안에 세팅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약간 고비용 구조인데 만약에 이제 중견 이하 중소기업이 원하시면 사스 형태로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스 형태로 하더라도 엔트라이즈 기반으로 해서 보안 책임 저희가 준용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께서는요.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두 개를 남겨주셨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다담의 바이브 딕셔너리 기능은 기업의 전문 용어를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고 활용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다루다는 기존 AI 번역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나요?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게 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며느리도 모르는 덱스의 비밀값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딕셔너리를 갖다가 일일이 만들게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이것에 대해서 유지보수 부담을 너무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를 할수록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담당자가 잘못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도 AI 스피치 플러스 LLM 모델을 추가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결합해서 딕셔너리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미팅이 끝나고 나면 못 잡은 단어도 다시 추천을 해줘서 그게 회사의 단어집에 또 반영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하면 할수록 똑똑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기존의 엑셀 형태로 관리하던 사내 표준 용어집이 있다면 이를 다루다 플랫폼에 그대로 마이그레이션해서 즉시 연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엑셀, 워드, PDF, PPT, HTML 다 번역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문서 유형은 안 따지고 다 번역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화자 분리는 단순히 A, B를 나누는 수준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식별을 해서 누가 말했는지까지 연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회의 참석자가 여러 번 발언을 할 때 동일 화자로 추적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그 MC님이랑 네. 저랑 할 때 계속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전화를 안 들은 이유에 대해서 아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렇게 문의 남기시고, 네? 저렇게 문의 남기시고 그거 보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좀 뭉개집니다. 이쪽이. 나머지 9개 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10개 다 쓸게요. 뭔 소리예요? 판매를 안 한다는데. 나는 쓸 거라니까 거기서 알아서 가져가세요. 저는 반품하기 싫어했는데 그쪽이 강요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일단 하나 준 거는 여기 내가 보시면 왜 줘야 상당히 되는데요? 유쾌한 대화는 이 아니죠, 친구는. 그죠? 나는 근데 반품하기 싫었어요. 일상적인 대화는 이 정도 하겠죠.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뭐라고요? 완전 말이 엉킨 거 빼놓고는 다 화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화자 분리는 한 번 선언을 해놓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 톤 같은 거 다 인식해서 화자를 분리시켜주는 게 저희 덱스의 차별화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화자 분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각각 자기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처음부터 따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저희는 이렇게 오픈된 환경 내에서 이야기를 해도 화자 분리가 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기술 용어는 외부 공개가 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프로젝트명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공개, 즉 학습에 쓰이거나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용어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든 기술 용어나 프로젝트명을 따로 취급하는 방법론이 있나요? 네. 지금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아키텍처상 고객사의 M365
아키텍처에 다 저장됩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LG전자에서 만든 PPT 못 보는 거랑 뭐 너무 심플한 얘기긴 하지만 MS가 갖고 있는 보안과 아키텍처 체계가 있고 저희의 이런 딕셔너리라든지 용어집 같은 경우에는 M365 그리고 애저 고객사 테넌트 안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많은 대기업들 할 때마다 보안 점검을 받는데 보안 점검에서도 다 통과한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통과 안 하고는 당연히 서비스를 못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AI를 사용할 경우 사내 핵심 기술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용어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상용화된 솔루션들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저희는 MS 파트너니까 더 강조를 시키자면 클로드도 외부에도 있지만 애저 안에도 클로드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MS의 AI 파운더리 안에 있는 AI 같은 경우에는 MS가 SLA, 이거 세큐리티를 강력하게 보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가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뭐 키볼트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안 점검 없이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A란 대기업을 했다고 해서 B란 대기업에서 뭐 A 했으니까 우리 넘어가자.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보안 점검을 통해서 이미 입증된 아키텍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바이브 딕셔너리는 누가 어떻게 만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바이브 딕셔너리는 이제 둘 쪽에서 다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담에서도 권한을 위임받은, 즉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즉 회의를 개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R&D야. 그래서 제가 회의를 만들고 그 딕셔너리를 생성을 하고 우리 회사의 R&D 문서 같은 걸 업로드하면 바이브 딕셔너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권한 있는 내부 담당자한테 공유하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존 번역 솔루션들은 본문이 번역되더라도 표 구조가 깨지거나 이미지한 텍스트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다루다는 이런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OCR, 레이아웃 분석, 오브젝트 단위 처리 중 어떤 접근이 핵심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이거는 그냥 써보시면 아는 거니까 좀 전에 우리 MC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밀가루만 있으면 아무런 맛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트랜슬레이터는 번역을 잘 되게끔 도와주는 도구지 서식을 유지시켜주는 도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맛있는 칼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덱스가 덱스 펑션이라는 로직을 짜서 요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아서 말 그대로 기업들이 쉽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추가적인 로직 플러스 AI 트랜슬레이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다중 언어 회의록 자동 작성은 네. 줌이나 팀즈에서도 제공되는 서비스이기도 한데 네. 덱스의 도입이 이러한 서비스에 비해 비교 우위를 갖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라고. 예, 뭐 줌도 좋고 팀즈 너무 좋은 솔루션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팀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마이크로 여러 명이서 이야기하면 화자 분리가 안 됩니다. 첫 번째, 화자 분리가 안 된다. 두 번째, 우리 회사의 용어 학습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번역 옵션이 있는데 번역 옵션이 한 개의 국어로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언어는 없어져요. 예, 그래서 당연히 팀즈의 회의록 너무 좋은 솔루션이고 그거는 그냥 그 자체로도 밸류가 있다. 근데 단지 저희는 화자 분리, 용어 학습, 다국어 번역 이런 것에 좀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회의록
저장을 해서 옵션별로 또 우리가 가공할 수 있다. 이런 차별성이 있고요. 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는 그냥 저희의 차별성이 있고 그 솔루션을 또 선호하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마다 줄임말, 프로젝트명, 제품명, 네. 직무별 표현이 달라서 네. 일반 AI가 문맥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내 전문 용어를 AI가 학습할 때 단순 용어집 등록과 실제 업무 문맥 학습은 어떻게 구분해서 접근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단어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자, 우리 회사가 특정한 단어를 쓴다 할 경우에는 단어가 먼저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출발점은 단어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전문 용어 발표입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 발표 같은 거 할 때는 회사의 설명서 아니면 줄임말, 약어를 갖다가 얘한테 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고지 시켜주면 이제 용어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용어집이 쭉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용어집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LLM 모델이 즉 ST가 된 그 결과물을 다시 LLM이 한 번 더 씌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STT only로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기술, 즉 LLM 그리고 번역 다양한 추가적인 기술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습관적으로 어떤 특정한 단어를 잘못 표현한다든지 약어로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풀네임으로 다시 다 바꿔줍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담과 다루다를 이게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이제 회의할 때 보면 남이 이야기할 때 막 끼어든다든지 발음을 명확하지 않게 한다든지 그리고 비속어를 쓴다든지 그리고 말끝을 흐린다든지 하면 이건 일반적인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적절치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AI 시대에는 더더욱이 좀 비즈니스 예의를 갖추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미팅할 때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겨주신 질문 중에서 방송 중에 모두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은요, 이후 담당자분들을 통해서 별도로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방송 후에 설문을 참여해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설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웨비나를 마무리하면서 정성철 대표님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다담 다루다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확실히 저희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팅 후에 정리라든지 미팅 후에 내용을 갖다가 팔로우할 때 기업들의 많은 비효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담 다루다 솔루션을 꼭 한번 체험해 보시고 이를 통해서 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리셨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AI 트렌드, 사내 전문 용어를 학습하는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전략.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실시간 화자분리 다국어 번역 회의록 솔루션 다담과 서식 유지 문서 통번역 솔루션 다루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 웨비나가 글로벌 회의 업무와 문서 번역 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성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